리얼입니다. 알죠? 리얼미터인지. 안희정 지지율에 대한 분석 맞죠? 그것도 있고 지금 역성템 문제가 나왔는데 네. 그것과 함께 어제 저희들은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민주당 적합도가 아니라 아예 그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따로 아예 가상 그 경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저께 하고 어제까지네요. 주중 집계가 5월 수까지 1,501개 나와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포함하면 예, 그걸로 포함하면은 그 문 전 대표는 지난주에 이어서 행보를 해서 예. 한 32.7%가 나왔고요. 예. 안지수는 강세입니다. 물론 이제 이 기울기가 약간 이제 낮아지긴 했지만 19.3%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많이 꺾인 걸로 나오는데 한교안 대행은 16.5%로 올랐습니다. 아마도 김정남 피살 사건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비슷한 경향? 예, 안철수 전 대표하고 거의 붙어 있는 이재명 지금. 시장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조금씩이긴 하지만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2위 경쟁을 하고 있는 안 그리고 황과 오차범위 밖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게 이제 예. 안희정 도지사의 예. 그 지지층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는 여기서는 이제 요번 주에, 지난주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어디에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문 전 대표의 파란색이 훨씬 독보적으로 많이 보이지요? 그쵸. 이제. 파란색이 문재인, 예, 맞습니다. 이 주황색이 안희정인데,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쭉 높다가 여기서 훅 꺼지잖아요. 맞습니다. 훅 예. 꺼지는 데가 어디냐면 무당층,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보수층. 예, 보수층의 표를 얻는 건 확실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연령대로 봤을 때도 50대를 포함해서 60대 이상. 저 양반들은 민주당 안 찍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딜레마는 그거죠. 예. 예, 다음 페이지가 훨씬 더 적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보수의 대안인지 아니면 정말로 역성택인지. 네.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악으로서의 보수 후보. 선택. 보수 입장에서 입장에서의 얘기하는 겁니다. 차악. 예. 예. 보수 입장에서 차악으로서의 선택이라고 했을 때는 본선 프레임에 들어갔어도 만약에 안희정이 된다고 한다면 가정을 해서 안쪽으로 일부가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 본질이 역선택이라고 한다면은 본선 프레임에 갔을 때는 다른 그 보수 진영의 그 후보나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보셨던 부분들은 다자입니다. 뭐냐 하면은 황교안 대행이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안 지사를 지지를 한다고 응답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조사는 뭐냐 하면은 일반 유권자들한테 민주당 후보들만 모아놓고 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문 전 대표, 그리고 안 지사,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그리고 최성 고양시장까지 그분도 포함되어 대선 있는데요. 주자예요? 예, 이전에 이제 언론에서 대선 출마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몇 프로 나와요? 아주 낮습니다. 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보십시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만 넣고 고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고르라고 예. 한 대상이 민주당 지지자에서 고른 게 아니라 예. 전체다. 그냥 전체에서 맞습니다. 바로 이제 앞에 것보다 이 프레임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월등하게 60대 이상이 앞서고 있고요. 50대에서도 소폭이긴 하지만 안 지사가 앞서 있습니다. 오른쪽을 넘어가면 지지정당별로는 보다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바른정당은 무려 70%가 안 지사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자, 했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안희정의 딜레마가 이거라고 보는데 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에서는 네네. 7대 2예요. 그죠? 맞습니다. 이러면은 저 경선에서 격차가 못 좀 이기는 안 거예요. 줄었나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그러니까 안 줍니다. 언론에서 네. 헷갈리게 막 거의 붙었다는 예. 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일본 유권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 안 지사는 후보가 돼야지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초에 코어 지지층이 좀 약하고 네네.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네네. 보수 포지션으로 바깥에서 지지자를 끌어모아서 그 컨벤션 효과로 내부 지지자들도 모으자, 이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지지율을 확 올라가고 주목도 높아져서 다들 2번으로
지지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지난주에 한국갤럽 발표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9%를 찍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 써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안지사가 문 전 대표를 지지하던 일부 지지층을 뺏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면 맞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보층이나 민주당 지지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도층도 있고, 그리고 보수층도 있고, 일부 여권 또는 국민의당 지지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부가 좀 뺏겼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세력들,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진보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대 초반으로 다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지난 설날 조사에서 저희들이 MBN과 기획 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어떤 질문을 물었냐면은 지금 지지한다라고 문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정말로 끝까지 대선 때까지 지지하겠냐 물어봤더니 60%대 중반,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끝까지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응집률 자체가 그렇죠. 코아 지지층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가 뜨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언론의 보도 경향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엄청나게 노출되었고 비판을 받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코아 지지층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데이터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만 경선에 투표를 하면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정의당 지지자들도 더 2배 가까워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새누리당, 무당층 이거 도움 안 되는 경선에서는 지지층이거든요. 예, 이게 예. 엄청난 착시 효과를 줘요. 예,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초반기에 안희정 지사가 조금 떴을 때는 정의당 지지층들도 상당한 규모가 안 지사로 흘러갔던 것들이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정의당 지지층에서 떨어져 문 전 나오는 대표로 거죠.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냐면은- 시점 자체가 네. 대연정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사드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집중될 때 우수 수준이 떨어나가고 있고요. 종편도 이걸 계속 안희정을 띄워주는 이유는 안희정 지지율은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자기들이 금방 뺏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문제는 2가지인데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경선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하나고 물론 이번 경선에서는 도움이 안 될지언정 장기적으로 보면 인지도와 지지도가 2등 순위로 계속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기 이제 정치적 위상이 달라지죠. 네네. 근데 그건 장기적인 거란 말이지. 네네. 2번째 문제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슬아슬한 지점에 있어요. 네네. 아슬아슬한 지점에. 그동안은 노무현과의 관계 때문에 웬만한 거는 선거 전략으로 이해해주는 민주당 지지층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뽑지는 않더라도 막 공격하진 않아요. 봐준다고 진짜로. 안희정 지사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런 선에 있는 얘기를 거야. 하죠. 선에. 저희들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 전 대표 한참 잘 나갈 때 문 전 대표하고의 관계를 어느 지표로서 주로 추적을 했냐면 정의당 지지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정의당 지지층이 다시 안지사로 갔던 정의당 지지층이 다시 문 전 대표로 회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금방 이제 일단 임계점, 네. 그러니까 우클릭의 임계점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김종인 전 대표하고 그런 얘기도 지금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임계점이 지난주에 지났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지사의 전체적인 지지율이 빠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주당 그리고 보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전체적인 야권 지지층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안희정의 본 실력, 본질,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시험 때 올랐다, 저는. 양날의 칼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활용해야 될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차악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본선 프레임으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안지사가 어떻게 보면 우클릭을 함으로써 더 끌어들일 수 있는 폭들이 커진 부분들도
사실상 합리적으로 바라보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를 끌어올리는 버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민주당 지지 계속 올라가잖아. 정편에서도 그, 소위, 이제 분열 프레임, 기본적으로 쓰는 거 쓰는데, 이게 안지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치만, 저거는 나중에 뺏어올 수도 있을 것도 같고, 그러는데, 부작용으로 민주당 지지율 계속 올라가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도. 이거 외에는, 안 그러면은, 문재인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현황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총수님께서 준비를 했는데 호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호남 50대 이상 그리고 중도 보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한 자릿수입니다. 그 왼쪽으로도 비슷한 이제 패턴입니다. 호남을 제외하고 50대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열악한데 중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한 자릿수입니다. 지금 호남에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안희정 도지사한테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장 전국 그리고 반기문 불출마 선언을 할 때 그 전후로 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줄줄줄 밀리다 보니 여기 안 지사하고 그 황교안 대행한테 밀려서 지금은 앞에서도 봤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대선은 결국 문재인 대 안철수라면서요. 그 민주당에서 두 분이 나오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저희가 MBN하고 어제 그 여론조사에서는 황교안 불출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압도적으로 불출마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권 내에서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본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문 또는 안지사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또는 이제 바른정당에서는 힘이 없는 보수주자 그리고 안전대표라고 한다면은 본선으로 넘어갔을 때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마진 자체가 양자구도도 그 마진이 좀 좁았을 때 양자구도인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2위는 하겠지만은 그 마진 자체가 안전대표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좀 커져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결국은 문재인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바른정당과 자유당 후보가 만약에 단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후보가 바른정당 후보가 돼요. 그럼 바른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단일화를 하는데 그냥 단일화를 못해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선 투표를 말하는 거예요. 결선 투표를 해서 만약에 2위를 하면 바른정당의 지지자들, 보수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지지하도록 만들어서 1대1 국면을 만들어 결국은 양자 대결이다라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의 그림은. 그 그림이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전제가 취약한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누차 강조를 드렸는데요. 국정농단 전국을 지나면서 유권자 지형이 거의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진보층이 늘어나고 보수층이 훨씬 줄어들고 그 전반적인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제가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그림으로는 가능한데 실제 그게 구현될 때는 생각하는 만큼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표에는 호남과 그리고 진보적인 유권자 표가 있어요. 그 안에 없을 것 같지만 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지. 보수표가 거기 더해지는 것만큼이나 떨어져 나갈 거라고 봐서 저는 1대1 구도로는 게임이 안 된다고 보는데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1대1 얘기하는 거고 새누리당의 전략은 저는 전면적으로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기각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중이고. 예, 놀라운 결과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와 민주당이 역시 뜨긴 뜨구나.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결과가 대중들에게 노출되었을 때 이게 정말 이 고지고대로 이게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역선택 가능성을. 네. 역선택보다도 능동성입니다. 여론조사는 현재의 응답자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는 참여하려면은 직접 방문하고 전화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공인인증서도 과치를 깔아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일종의 능동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 능동성의 크기가 민주당 지지층하고 또는 아까 안지사를 많이 지지했던 국민의당을 포함한 바른정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 사람들의 능동성이
민주당 지지층하고 동일할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응답자들은 기본적으로 의향을 얘기했다는 거죠. 보시면 전체 유권자 중에서 31.6%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통 한 4,200만 명 정도로 유권자를 보는데 툭 잘라서 4천만 명을 했을 때 30% 곱해보면 1,000만 명이 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생각은 있다는 거죠. 참여에. 맞습니다. 의향이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이건. 예. 이제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을 보십시오. 각각을 100%로 봤을 때 무려 20% 이상이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 민주당 경선에 민주당 경선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의향자 316명을 전체 100%로 봤을 때 지지정당별, 각각의 정당 지지층별로 구성비를 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이 57%고 정의당이 10%고 나머지 무당층까지 해서 이쪽을 다 합치면 무려 38, 24, 9, 33%나 나와요. 민주당 경선에.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이 30% 이상 참여할 거라는, 물론 이게 다 하진 않을 거지만 네. 어쨌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한다는 거지. 네. 대단한 거죠. 이 이전의 경선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이전의 경선에서 100만 명이 넘어가서 어쩌고저쩌고 다 무임해졌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때는 다른 당의 경선에 들어가서 그 후보를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나 복잡한 구도이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당을 방해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왜곡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흥행은 크게 성공하겠지. 예, 흥행의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성공을 많이 하지 않을까. 바른정당의 27%가 내가 투표해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웃긴 일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경선에 1,000만 명이 참여하지 않을 거니까. 10%밖에 참여 안 한다고 해도 네. 4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200만 명이 제가 목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넘지 않을까 제 예상은. 그러니까. 예. 근데 그 200만 명이 넘어가서 그게 다 민주당 지지자일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예. 이게 퍼센티지는 좀 줄어들더라도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역선택 해야지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 들어온다. 그러니까 네. 진짜로 지금 이 제도에서는 내가 민주당 지지자야 되고 민주당 중심으로 정권 교체해야 돼야 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빨리 해가지고 등록해야 돼 이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실질적으로 가상 경선 투표 결과가 나오는데 1차 투표에서 누구한테 지지하는 물어봤더니 51%가 나왔습니다. 그 안지사는 35%, 그리고 이재명 이렇게 나오면 1차에서 끝나는 거지. 예, 1차에서 끝난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처범위를 감안하면은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MBN은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35%가 의향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51%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행동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안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격을 봤을 때 행동성은 분명히 문 전 대표를 더 많이 지지하는 민주당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35%는 조금 낮을 것이고요. 따라서 전부 다 이제 100%니까 51%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제 예상은 이번 주말 조사가 끝나고 나면 아까 이제 주중집계에서 그 안지사가 19.3%가 나왔기 때문에 20%대를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지사의 지지층의 성격과 그리고 그 문 전 대표의 지지층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경선에 참여할 각각의 지지층의 능동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경선 기간이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논리적으로 좀 봐서 일단 20% 사실 20%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두 달 전이면 20%는 높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그런 알아야 부분들을 돼요. 봐야 됩니다. 안희정 도지사 물론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아하고 대단히 훌륭한 정치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런 정치인이고. 근데 자기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받아들이기 어렵다? 진짜로? 이재명 시장한테 그 전에 이재명 시장이 버퍼 받았을 때, 막 올라갈 때, 그거 종편에 도움 받았어요. 인정하기 힘들다? 거꾸로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적극성은 높은 편이에요. 이게 좀 더 커지고 이게 좀 줄어들 거라고 난 봐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서 또 의미 있는 그 분석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지금 추세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추세대로 무난히 결선 투표를 하면 이재명 지지층이 문재인으로 대부분 가요. 맞습니다. 예. 이번 국면들을 거치면서 이재명 시장 미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욕하고 게시판에 미워하지 마. 아쉬울 때 온다? 네?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정도 하는 정치는 흔치 않아요. 그렇게 당장 내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불리하다고 빠르르 미워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이재명 시장 지지층과 그 문재인 대표 지지층이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이념적이고 뭘 해야 되겠다, 어떤 부분이 바른지, 어떤 정책이 바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저거는 지금 현재 여론이고 물론 또 토론회 있고 이러면은 변화의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시장의 탄력을 받아서 좀 올라갈 가능성은 없나요? 그 부분이 이재명 시장은 그렇게 한숨을 쉬지 마. 이재명 시장이 안타까운 지금 부분인데요. 유일하게 다른 후보하고 차이 나는 네. 점은 이 헌재에 대해 판결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기는 승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유일한 차이점을 그게 지금은 돋보이지 않아요. 네. 만에 하나 탄핵의 그 헌재 판결이 계속 지연된다든가 네. 또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큰 주목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재명의 전투력이 다시 빛을 발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대혼란이 벌어지긴 할 거예요, 그때. 제가 한숨을 쉬었는데,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데이터를 쭉 보면은 좀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번 주까지도 봐도 6주 연속 계속 하락세입니다. 이재명의 재기. 수치로는 어렵다. 근데 이거는 정치 상황의 돌변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처럼 가면 이재명 시장은 반전의 기회를 맞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구도의 힘이거든요. 구도를 개인기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훌륭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재인이 너무 훌륭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자꾸 말하잖아요. 후보들도 다 알아요. 내가 캠프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자, 1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보수층. 예, 보수층의 표를 얻는 건 확실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연령대로 봤을 때도 50대를 포함해서 60대 이상. 저 양반들은 민주당 안 찍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딜레마는 그거죠. 예. 다음 페이지가 훨씬 더 적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보수의 대안인지 아니면 정말로 역선택인지. 네.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악으로서의 보수 후보. 선택. 보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차. 예. 예. 보수 입장에서 차악으로서의 선택이라고 했을 때는 본선 프레임에 들어갔어도 만약에 안희정이 된다고 한다면 가정을 해서 안쪽으로 일부가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 본질이 역선택이라고 한다면은 본선 프레임에 갔을 때는 다른 그 보수 진영의 그 후보나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쪽에서 보셨던 부분들은 다자입니다. 뭐냐 하면은 황교안 대행이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안 지사를 지지를 한다고 응답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네. 조사는 뭐냐 하면은 일반 유권자들한테 민주당 후보들만 모아놓고 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문 전 대표, 그리고 안 지사,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그리고 최성 고양시장까지 그분도 포함되어 대선 있는데요. 주자예요? 예, 이전에 이제 언론에서 대선 출마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몇 프로 나와요? 아주 낮습니다. 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보십시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만 넣고 고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고르라고 예. 한 대상이 민주당 지지자에서 고른 게 아니라. 예. 전체다. 그냥 전체에서. 맞습니다. 바로 이제 앞에 것보다 이 프레임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월등하게 60대 장기적으로 보면 인지도와 지지도가 2등 순위로 계속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기 이제 정치적 위상이 달라지죠. 네네. 근데 그건 장기적인 거란 말이지. 네네. 두 번째 문제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슬아슬한 지점에 있어요. 네네. 아슬아슬한 지점에. 그동안은 노무현과의 관계 때문에 웬만한 거는
선거 전략으로 이해해주는 민주당 지지층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뽑지는 않더라도 막 공격하진 않아요. 봐준다고 진짜로. 안희정 지사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선에 있는 얘기를 거야. 하죠. 선에. 저희들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 전 대표 한창 잘 나갈 때 문 전 대표하고의 관계를 어느 지표로서 주로 추적을 했냐면 정의당 지지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정의당 지지층이 다시 안지사로 갔던 정의당 지지층이 다시 문 전 대표로 회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방 이제 일단 임계점, 그러니까 우클릭의 임계점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김종인 전 대표하고 그런 얘기도 지금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임계점이 지난주에 지났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지사의 전체적인 지지율이 빠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주당 그리고 보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전체적인 야권 지지층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안희정의 그 본 실력, 본질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때 올랐다 저는. 양날의 칼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활용해야 될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차악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본선 프레임으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그 안지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지난 설날 조사에서 저희들이 MBN과 기획 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어떤 질문을 물었냐면은 지금 지지한다라고 문 전 대표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정말로 끝까지 대선 때까지 지지하겠냐 물어봤더니 60%대 중반,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끝까지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응집력 자체가 그렇죠. 코아 지지층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가 뜨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언론의 보도 경향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 엄청나게 노출되었고 비판을 받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코아 지지층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데이터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만 경선에 투표를 하면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정의당 지지자들도 더 2배 가까워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새누리당, 무당층 이거 도움 안 되는 경선에서는 지지층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착시 효과를 줘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초반기에 안희정 지사가 조금 떴을 때는 정의당 지지층들도 상당한 규모가 안지사로 흘러갔던 것들이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정의당 지지층에서 문 전 대표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 자체가 대연정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사드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집중될 때 우수 수준이 떨어나가고 있고요. 종편도 이걸 계속 안희정을 띄워주는 이유는 안희정 지지율은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자기들이 금방 뺏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2가지인데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경선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하나고 물론 이번 경선에서는 도움이 안 될지언정 리얼입니다. 알죠? 리얼 미터인지. 안희정 지지율에 대한 분석 맞죠? 그것도 있고 지금 역성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과 함께 어제 저희들은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민주당 적합도가 아니라 아예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따로 아예 가상 경선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저께 하고 어제까지네요. 주중 집계가 5월 수까지 1,501개 나와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걸로 포함하면은 문 전 대표는 지난주에 이어서 행보를 해서 한 32.7%가 나왔고요. 안지수는 강세입니다. 물론 이제 이 기울기가 약간 이제 낮아지긴 했지만 19.3%이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꺾인 걸로 나오는데 한교안 대행은 16.5%로 올랐습니다. 아마도 김정남 피살 사건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비슷한 경향?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재명 지금. 시장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조금씩이긴 하지만 하락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2위 경쟁을 하고 있는 안, 그리고 황과 오차범위 밖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게 이제 안희정 도지사의
그 지지층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는 여기서는 이제 요번 주에, 지난주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어디에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문 전 대표의 파란색이 훨씬 독보적으로 많이 보이지요? 그쵸. 이제. 파란색이 문재인, 예, 맞습니다. 이 주황색이 안희정인데,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쭉 높다가 여기서 훅 꺼지잖아요. 맞습니다. 훅 꺼지는 데가 어디냐면 무당층, 국민의당, 바른정당. 상이 앞서고 있고요. 50대에서도 소폭이긴 하지만 안지사가 앞서 있습니다. 오른쪽을 넘어가면 지지정당별로는 보다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바른정당은 무려 70%가 안지사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자, 했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안지장의 딜레마가 이거라고 보는데, 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에서는 네네, 7대 2예요. 그죠? 맞습니다. 이러면은 저 경선에서 격차가 못 좀 이기는 안 거예요. 줄었나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그러니까 안 줍니다. 언론에서 네. 언론에서 헷갈리게 막 거의 붙었다는 네. 식으로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일본 유권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 안지사는 후보가 돼야지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초에 코어 지지층이 좀 약하고 네,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네네. 보수 포지션으로 바깥에서 지지자를 끌어모아서 그 컨벤션 효과로 내부 지지자들도 모으자, 이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 지지율을 확 올라가고 주목도 높아져서 다들 2번으로 지지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지난주에 한국갤럽 발표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9%를 찍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 써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안지사가 문 전 대표를 지지하던 일부 지지층을 뺏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면 맞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진보층이나 민주당 지지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도층도 있고, 그리고 보수층도 있고, 일부 여권 또는 국민의당 지지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부가 좀 뺏겼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세력들,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진보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대 초반으로 다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유지가